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선 배재욱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영상으로나마 찾아뵐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게으르며 목표가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고등학생 시절 과학시험에서 30점대가 나오던 학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자퇴를 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엔 흔히 말하던 수포자로 수능 수학 영역에서 7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179cm에 77kg, 인바디 결과에서 과체중이 나오던 통통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휴대폰에 중독되어 밤새 잠을 자지 않아 생활 습관도 무너지고 난시가 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친구는 작년까지 저의 몸 안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저 사람 뭐야? 왜 저런 걸 자랑하듯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자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1년 일찍 입학한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대외활동, 방송국, 학생회 등 활발한 학교 생활하는 열정적인 학생입니다. 학교 성적도 학점 4.0을 유지하면서 학업에 마냥 소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선이나 다이어트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15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청중분들은 눈치 백단이니까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제 몸 안에 있습니다.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에 대해 바라보셨던 시각 조금이나마 바뀌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자존감이 매우 낮고 남들보다 잘난 것 하나 없던 제가 어떻게 이런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성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꾸준한 성취를 이루고 낮았던 자존감을 극복해 나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성취를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성취를 통해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 키워드인 목표, 의욕, 시선 바탕으로 알려드릴 테니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방법,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라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불량 학생이나 퇴학과 같은 이유는 전혀 아니었고 그저 학교를 떠나 제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원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막상 자존감이 낮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다 보니 굳이 계획을 세워야 하나 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난 후 미래 계획을 정하기 전까진 매일 게임과 TV 보기만 반복하는 정말 할 짓 없고 꿈도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대로라면 정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후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보기까지 입시 1년간의 나의 목표와 월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독학재수학원을 다녔다 보니 인강을 듣고 문제 푸는 게 하루의 주요 일과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일일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목표와 계획을 통해 사소한 목표부터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목표까지 차근차근히 이뤄가면서 나도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면서 저의 삶의 질은 상승했고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붙었으며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취를 통해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나간 것이죠. 3월까지만 해도 사회탐구 과목 중 가장 쉽다는 생활과윤리에서 7등급이었던 저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위해 사회탐구 강사의 강연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고 다짜고짜 1, 2등급에 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의를 듣기 싫더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날 나 자신과 약속한 강의 분량을 들으면서 계획에 맞게 수강했습니다. 그랬더니 낮았던 성적이 5등급, 3등급까지 오르더니 결국 자신감이 붙어 1등급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세우지 않고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을 성취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간절한 만큼 목표에 대한 의욕을 가져라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주변에서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저는 논술 전형을 주 전형으로 택하였고 독학재수학원과 논술학원을 병행하며 공부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수준을 평가해보기 위해 대학교 모의논술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는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모의논술에서 상위 70%대, 그러니까 합격권에서 정말 멀어진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합격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만했던 내가 부끄럽고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실패를 겪은 후 나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자 노트를 작성하였고 논술학원을 한 군데 더 다니며 복습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논술 전형 하나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제 글쓰기와 스타일이 유사했던 한양대학교 모의논술에서 3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타대학 모의논술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으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중한 덕분에 대학교 조기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욕이 적어도 과해도 둘 다 문제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의욕이 나의 처지에 맞지 않게 과하거나 높은 목표에 비해 적은 경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죠. 하지만 저는 적은 것보다는 많은 의욕, 넘치는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적당하거나 많은 의욕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 사전 준비가 될 수도 있고 큰 발판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의욕이 있어야 우리가 정성껏 설계한 목표 달성에 다가갈 수 있고 이와 같이 자존감 부스트를 채워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욕은 중요한 엔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욕을 갖고 목표를 하나 둘씩 도장 깨기 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 나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 잡생각과 방해 요소를 씌우자입니다. 방해 요소는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나의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될 수도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적인 요소인 타인의 시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왜곡된 주변의 시선이 나의 성취 욕구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세상, 외모지상주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의 외모와 성격 모두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해주고 아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랬는데요.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나를 남이랑 비교했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많아 보일 때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면을 찾지 못하면 쉽게 위축되어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저는 본인을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면 어떠한 외모더라도 개성 있고 예쁘게 보여지거든요. 가수 리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비만의 체형을 가지고 있고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받았지만 주스라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외모는 개성 있고 성격은 더 진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비만을 향해 가는 몸을 가졌던 학생이었습니다. 재작년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시험 공부와 함께 자퇴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많이 먹어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재수학원에 다니던 작년엔 집과 학원만 오가다 보니 제 몸을 관리하는 것에 소홀했고 1년 사이에 12kg이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살을 빼기 위해 무작정 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모에 대한 강박감이 늘어날수록 저는 남을 더 신경 쓰게 되고 저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히려는 살이 다시 찌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살을 빼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되 적당하게 식사하고 가볍게 운동하고 물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쭉쭉 빠지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눈치가 없으니 기분 좋게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었고 지금처럼 15kg을 감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감량하며 주변에서 해주는 칭찬은 제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했죠. 사실 지금도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이 크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외모는 엄청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나의 자존감 부스트가 지나가는 길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라. 둘째, 목표에 간절한 만큼 의욕을 가져라. 셋째, 목표에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잡생각, 방해 요소, 그 중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과감하게 끊어내라입니다. 지금까지 새로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는 마인드를 가졌던 분들,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자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성취를 이뤄나가고 만나시길 바라겠으며 오늘 소개해드린 저의 방법을 통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셨다면 자존감을 끌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도 찾아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